대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신도시 주민들이 보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농기계를 동원한 대규모 상경 투쟁도 준비 중입니다. 김포시가 풍무 역세권의 대학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학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암 투병 중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상철 감독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유 감독은 병마와의 싸움도 반드시 이기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김포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주차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주민 지원 사업보다 개별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지구 지정이 끝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 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뿐 아니라 대학교 부지까지 포함돼 관심을 얻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유치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안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쳐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대학 유치에 실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풍무 역세권 내 대학 유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대학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또 실패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 학교 지금 갖다 댔다가 안 되고 좀 이런 걸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비밀리에 다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도 뭔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김포시는 공모를 통해 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공모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준비 중인 거예요. 그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대학이 된다, 어디가 된다 이렇게 공개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고 중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학 유치를 두고 비공개 합의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만큼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이 사업을 뭐 전임 시장도 뭐 혼자 주물럭거리다 그만두고 또 지금 시장도 이게 뭐 이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됐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현재 공모를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 과정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실제로 대학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학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개발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 공모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가 또 문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유보지로 관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는 상관없이 유보지로 변경 관리가 됩니다. 한편 이날 김포시의회는 김포도시공사 사장직이 공석인 만큼 여러 개발 사업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국에서 꼼꼼히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장암 투병 중인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상주를 2대0으로 꺾고 부임 이후 홈에서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부 리그 잔류 희망을 높인 유상철 감독은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 팬들 앞에 다시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모 기자입니다. 최장암 투병 소식을 전한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 축구 전용 구장은 축구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시작 전 팬들은 쾌유를 기원하며 유상철 감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최장암 소식을 전한 뒤 첫 홈 경기에 나선 유 감독은 담담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라운드에 나와 선수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유 감독의 이 같은 열정은 경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후반 30분까지 지루한 영의 행진이 이어졌지만 유상철 감독이 첫 번째 교체 카드로 꺼내든 문창진 선수가 첫 골을 선사했습니다. 추가골 역시 두 번째 교체 선수인 케인대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체를 들어갔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상주가 많이 좀
지쳐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찬스가 와가지고 골까지 넣게 된 것 같아요. 지난 5월 인천 쥐희봉을 잡은 유상철 감독은 그동안 홈 첫 승이 없었지만 마지막 홈 경기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잔류를 위해 선수와 감독 모두 하나가 돼 열정을 바친 결과였습니다. 기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또 선수들이 많이 또 준비를 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또 절실함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또 최장암 투병 소식을 접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도 유상철 감독의 홈 첫 승리에 한몫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꼭 이겨내시고 인천 화이팅! 빨리 건강 케어하시길 바라고 잔류해서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은 이날 경남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강등 경쟁을 마지막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최하위 인천을 10위까지 끌어올린 유상철 감독은 1부 리그 잔류와 함께 병마와의 싸움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완쾌를 해서 꼭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잔류를 결정하게 될 경남과의 경기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립니다. 인천은 이날 경남과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잔류에 성공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신도시의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 논밭을 일궈온 지역 농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제 지역 농민들은 평생 삶의 터전과 맞바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양과 대장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주민들이 앞으로 신도시 보상 절차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접한 지역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에 각각 정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만큼 지역민들 일부가 앞으로 함께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공동 대응을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도 작성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문제 양쪽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건데요. 일단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인 건 보상 문제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대부분은 농경지인데요. 상당수의 주민들도 평생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죠.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평생 일궜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 직접 지역 농민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는 그 토지 특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그린벨트고 농지라는 얘기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힘든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저절로 형성이 쉽게 됐습니다. 네, 양쪽 지역 주민들이 보상 절차에 앞서서 함께 뭉쳤다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장목반이 신도시 농지 면적의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두 지역에는 농업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주민연합대책위원회는 현실적인 토지보상비와 양도세 부담 등 재산권 주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일방적 방식으로 헐값 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인 만큼 양도세 부담 을 감면해달라는 것과 함께요. 또 범위 30km 이내로 대토 범위, 그러니까 즉 대체용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농업인들은 특히 실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곧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토지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주는 외지인이고 또 이곳에서 실제로 임차로 실영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영농인들의 생계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계양과 부천 주민들의 요구와는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혹은 다른 기반을 다 잡았는데 그걸 갑자기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 같은 것도 겪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상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희가 원치 않는 거래를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이 지역의 면적의 1%도 해당 안 되는 지역만 실태 조사 제대로 하고 용역을 조사했고 농지에 해당되는 99%에 대한 것은 실태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남의 걸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적당한 보상과 또 그 생계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를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많이 주민들이나 그 농사꾼들이 바라는 거 제일 그거예요. 뭐 이주단지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주민 인터뷰 보고 왔습니다. 보상책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생계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조합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네, 주민생계조합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기존의 행정복합 도시에서도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부천과 계양에서는 지역민들의 농업과 관련된 특기를 살려서 신도시가 조성된 후에도 도시명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담겼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도심 속 공원 안에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농업인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설계를 했는데요. 신도시 공원 안에 공공 온실의 설치나 또 여기서 실내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스마트 농업 등을 추진하자는 것과요. 또 친환경 도시 농업을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좀 꾸려보자.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양과 부천 주민들 공동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당한 그리고 농민들 대다수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보상책이 나올 때까지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농민들이 트랙터 등 이제 농기계까지 동원한 대규모 투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신도시 추진에 대해 어떤 공동 대응으로 해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농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포시가 항공기 소음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주차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열린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9가지 제안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전달했는데요. 김포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주민 지원 사업보다 개별 보상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공항 주차장 주차료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도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 한도가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인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포시 안에서 소음 대책 지역인 곳은 고촌읍과 풍무동, 김포 본동, 사우동 1,600만 제곱미터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취소됐던 인간문화재 대축제를 3개월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공예기술 등의 전시와 함께 음악, 무용 등 27가지 경기도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인간문화재 전수 조교들이 관람객들 앞에 나서 작품 등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24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후 약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차량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켜놓은 사이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부터 코딩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천시가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이 로봇을 조종해 축구 경기를 하고 한켠에선 움직이는 로봇을 직접 조립도 해봅니다. 팔인데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30%씩 움직이면서 이런 모형을 잡아가지고 하는 인형 뽑기 같은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코딩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넘치는 전시회장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집에서 하는 코딩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걸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이 코딩으로 밖에 있는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거라서 달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페스티벌.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인천의 생활 속 코딩, 줄여서 인생 코딩입니다. 포럼존, 체험존, 캠프존, 해커톤 챌린지존 등 4가지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인천 테크노파크는 올해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 100명을 양성해 7,000명의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은 인천 지역 초중고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를 전문 강사로 양성해 일선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모두 300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내년 초에 체험관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인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포시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29명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2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59억 6,800만 원에 달하는데요. 김포시는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상호, 나이와 주소, 납부 기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요. 명단 공개 외에도 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출국 금지 같은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노동특보 등 8명의 특별보좌관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분야는 노동과 사회복지, 홍보, 문화정책, 대외협력인데요. 특히 노동특보에는 원종인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본부장이, 문화정책특보에는 한상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가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계양구가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공서와 대형마트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불법 주정차 홍보 활동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7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이날 지역 10개 군구와 함께 체납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을 단속할 계획인데요.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영치 대상 차량은 약 23만 대인데요. 체납액은 1,40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서북지역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른바 GTX-D 노선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노선을 두고 김포와 인천 주민들 간에 신경절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GTX-D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홍익전경연구소장과 조승영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GTX-D 노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 뭐 지역 주민들은 뭐 많은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선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 애초에는 뭐 대광에서 발표를 할 때 김포를 기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시가 뛰어들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포 주민들이 뭐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뭐 항의 서한문도 내고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주민들께서 항의 서한을 냈다는 표현보다는요. 네. 이렇게 김포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고 서부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책 사업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시나 정치권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네. 이것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다해달라는 어떤 청원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김포 정화영 시장도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어떤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지난 그 10월 31일 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추가 노선을 검토하겠다라는 단 그 한마디였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헬로티비에서 인천으로 노선을 확정한 것처럼 토론이 진행되면서 김포 시민들은 마치 인천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헬로티비가 그 제목 선정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인천과 김포가 같이 상생해서 서부권을 획기적으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이 GTX D 노선이 김포로부터 출발한다라면 서부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민족 대동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조 의원님께서 지난번 토론 CJ 우리 방송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근데 뭐 상대 측 패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제 인천의 타당성을 얘기를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김포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뭐 서로 약간 공방이 뭐 제대로 됐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포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김포냐 뭐 인천냐를 갖고 저희가 논쟁을 벌인 거지 뭐 인천 쪽에 뭐 어떤 무게를 실어준 건 아니라는 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김포는 지금 인천으로 가느냐 김포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인천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란이냐 뭐 검단이냐 지금 어떻습니까? 뭐 청라 주민들은 뭐 청라에서 기점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 아니냐. 그리고 제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위한 정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서 기점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인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라와 검단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 입장에서는 청라보다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기 검단 신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라를 기점으로 해서 GTX D 노선이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검단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단을 신도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검암역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검단과 청라 두 지역 간의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청와대 청원글까지 이제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같은 이제 뭐 논란이 시발점이 바로 박남춘 시장께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게 있어요. 최근에 뭐 김현미 장관 서울시장을 또 잇따라 만나면서 청라 쪽으로 이제 이끌고 싶다는 뭐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하자고 해서 청원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청라, 심지어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청라를 거쳐서 가자라고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김포에서 기점을 하자는 건 한 12,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인천 공항에서 서구 청라를 지나가자는 2,000명 정도로 지금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남춘 시장의 발빠른 행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라가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GTX D 노선 인천 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그날 저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GTX D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남춘 시장이 그동안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10분 활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선제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는 물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노선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는데 지금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인천시가 실질적 성과는
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GTX-D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상당한 관심,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정치적 효과 정도는 소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 외에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4억 원까지 배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인천시가 GTX-D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비 4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발빠른 걸 할 수가 있는데요. GTX-D 노선 발표가 지난 10월 30일 날에 있었어요.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직 청라다, 검단이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인천 서부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남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라고 일단 밝혔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고요. 또 노선을 일정 부분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 경제성 분석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천시의 이를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김포시 주민들은 또 김포시하고 지역 정치권에게 굉장히 좀 소위 말해 채찍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광역철도망은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권한이 없는 거고요. 네. 방금 이제 이 수장님께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그 행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정치인 출신 행정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과도하게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나 서울시장을 통해서 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그 자체를 과도하게 홍보해서 정치적 이득을 효과를 발휘하려 하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만드는 거지 법적 전혀 권한이 없고, 또 내년 하반기 대선화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들의 움직임이지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10월 30일 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아쉬운 점과 좀 이해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아쉬울 점은 뭐냐면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지는 대략적인 노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GTX라는 D 노선이라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노선을 발표했을 때는 투기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대광이가 3월 달에 발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6개월 정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또 이해하는 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양 시에 과도하게 경쟁의 체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행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승현 의원님께서 이 국가적인 사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용역 조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정책을 위반하고 최종 결정 공자이기 때문에 지자체 영역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자체의 요구, 건의 사항, 그리고 이런 영역 조사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이런 건의사항 그리고 사전 아니면 영역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지자체에 유리하게 좀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왜곡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 국토부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정책적인 논리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입김 아니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걸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불만을 표시를 하셨었는데, 김포의 홍철원 의원도 이제 대광위에 그런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선을 좀 김포 기점을 강력히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광위 측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형식적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검토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김포시뿐만 아니라 김두관 홍철 의원님도 아주 치밀하게 이 논리를 가지고 김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설파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과도하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국토위나 또 서울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홍철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최기조 위원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 저는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기는 어렵다. 아니 지금 홍철호 의원이 또 김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고요. 또 마찬가지 여당의 김두관 의원이 지금 하겠다고 지금 보도자료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출신이면서 국토부 의원이죠. 의원이면서 자기 지역구 현안을 얘기하는데 최기주 위원장이 또 학자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괜히 또 많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검토라는 게 물론 행정적 용어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만 대광이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3월 말일 날 그 발족을 했어요. 불과 아마 조직 구성하고 실제로 활동한 건 3, 4개월밖에 안 된다. 이 속에서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검토 수준인 겁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건데 이걸 인천이 과도하게 자기 쪽으로 출발한 것처럼 선점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슈토크를 진행하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건 처음인데 아무튼 뭐 김포냐 인천이냐 어디가 이제 인천 출발 기점이 되느냐는 이제 정부에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럼 김포의 출발 기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한강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5호선 연장이잖아요. 이제 방화에서부터 한강 신도시까지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한강 김포 그 도시철도도 지금 개통이 됐는데 굳이 광역철도까지 와야 되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김포로 GTX D노선이 출발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2007년에 경기도가 최초로 국토해양부에다 GTX를 건설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그 B노선이 지금 송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D노선을 청라에서 출발한다? 이건 마을버스도 아니고 광역교통도 아니고 이건 급행철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C 사업성에 지금 불과하다. 왜냐하면 송도에서 출발하는데 GTX라는 건 그 반경 20-30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나란히 또 노선을 그 선취한다는 것은 용역에서 타당성 수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포에서 출발하면 김포는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같이 인접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양 신도시와 김포공항으로 간다라면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서부권 교통망 개선에도 획기적인 그런 안이 될 수 있고 이 D노선이 추가 검토가 된 것도 바로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은 바로 통진이나 마송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합리적인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송도에서 B노선 출발하는데 청라면 이거 마을 버스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김포와의 관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단하고 이제 청라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청라로 갈 것이냐, 검단으로 갈 것이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라가 7호선이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청라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단 역시 지하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2024년까지 계획대로라면은 검단에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또 지난 5월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을 지나서 김포를 지나서 일산까지 연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런 계획도 돼 있고요. 결국 실현 가능성 여부는 이게 기점이 어디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북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가게 되거나 균형 발전 이런 게 되면 검단 신도시 전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라는 경유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시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인천공항이든지 청라를 기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김포가 소외가 되겠죠. 네. 소외가 되고 이제 검단 신도시까지 최대한 경유할 수 있는 물론 안 되더라도 검암역까지 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서로 다른 거지 꼭 지하철 7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라가 안 된다.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핵심이다. 관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네네. 지금 비노선도 송도에서 원래는 청량리까지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BC가 1이 넘어야 국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0.33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다시 연장을 어디까지 하냐? 마석까지 한 거예요. 네. 마석도 1이 안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가 포함되니까 이제 1이 나와서 지난 8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거거든요. 네. 인천은 지금 많은 그 교통 인프라가 깔려 있다. 아시겠지만 비노선뿐만 아니라 그 7호선도 청라까지 지금 연장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돼 있고요. 또 광역철도가 그 공항철도가 있고 또 1호선,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이용하는 편리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검단 신도시의 그런 취약한 교통 개선을 위해서라도 김포에서 출발지가 되는 게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광역교통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내년에 용역을 수행을 통해서 어떤 대략적인 그런 위치와 노선이 좀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할 최적의 노선을 좀 대략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 통진 마송에서 차량 기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한강 신도시가 그 검단 신도시 대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도 같이 검단 신도와 인접돼 있고 그래서 한강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신도시가 또 3기 신도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양 신도시와 공항 마곡으로 해서 도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GTX라는 것을 사업 제안할 때 세 가지 노선이었어요. 하나는 북쪽과 남쪽, 수원과 북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서북 쪽, 그러니까 김포와 동쪽, 남양주 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노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과 의정부 내지는 서울을 15분 내지는 30분 이내에 외곽 도시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그 지하철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소장님도 한번 최적의 노선을 좀 그려주시죠. 노선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이기주의가 충돌하지 않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래 결국은 뭐 국토의 균형 발전과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업적 분석을 해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인천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인천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청라하고의 사업성 비교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김포하고 검단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청라에서 검단을 거쳐서 가는 뭐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이 문제는 이제 또 다시 논쟁이 되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누그러지며 반짝 추위에 그치겠는데요. 화요일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춥게 느끼시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파주나 춘천 등 일부 중부 내륙은 수요일 출근길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또 한 번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도 오전에 맑겠고요.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